매매는 했는데 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제는 기록하십시오. 주식 챔피언에서 만든 국내 최초 주식 매매 다이어리, 구입은 영상 속 QR코드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6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QR코드 같이 나갈 겁니다. 주식 매매 다이어리일지 아마 이번 주까지가 판매 기간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재고가 없어서 아마 이번 주까지만 팔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카메라 어플 키셔가지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구매 사이트로 이동되니까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참 어렵죠.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제는 매도에 집중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신 분이 좀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최소한이라도 갖고 있어야 시장이 대응이 되거든요. 항상 알고 있는데도 안 돼요 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못 해보셔서 그래요. 실제로 매도 버튼을 좀 눌러보시면 좀 잘해지실 건데 그만큼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5,000포인트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굉장히 너도나도 다 좋았는데 난이도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 전화도 많이 주시고 하는데 좀만 더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도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기운을 잃지 마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오늘은 주식이 열리는 365일 중에 하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이 더 힘이 빠지는 날이에요. 막 이렇게 전체적으로 4, 5% 막 폭락을 해버리면 에이 모르겠다 라고 해버리는데 오늘처럼 애매모호하게 3%, 4% 막 이렇게 빠지면 좀 짜증이 더 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장 열리는 하루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아침부터 난리죠. 구글에서 터보 퀀트라는 기술이 나왔다 라고 하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만 하락된 게 아니고 제가 장전 30초라고 쇼츠를 찍어서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서 이제 터보 퀀트까지는 얘기를 못했어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되니까. 구글 터보 퀀트라는 기술이 나오자마자 메모리 반도체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샌디스크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같이 빠졌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터보 퀀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AI를 쓰려면은 학습과 추론의 영역이 있는데 그 추론의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빠른 정보를 나에게 맞게 빠르게 찾아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이 많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터보 퀀트라는 기술은 그 저장 공간을 6배 압축을 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6개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한데 터보 퀀트 기술 쓰면 1개의 메모리 반도체만 써도 가능하다라는 이론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6개가 들어가야 되는 메모리 반도체가 1개만 들어가니까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다 같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는 개념이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터보 퀀트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그럼 터보 퀀트가 메모리 반도체의 피해냐? 어떻게 보면 피해일 수 있죠. 오늘 주가 떨어진 거 보면 그러면 피해가 앞으로 계속돼서 메모리 반도체가 떨어질 것이냐? 그거는 반대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도 다 신고가에서 각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지금 요런 신기술, 자그마한 신기술 하나만 나오더라도 그냥 가격이 무너지거든요. 원래 주식이 그렇잖아요. 쭉 좋은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야 이런 것도 있대 하면은 주가가 푹 하고 꺼져버립니다. 그런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터보 퀀트 기술이라는 게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 판도를 뒤집을 만한 그런 획기적인 기술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오늘 일단 메모리 반도체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이 터보 퀀트 구글 어떡하나 막 이렇게만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이제 팍스경제 TV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GPU가 나오고 구글의 TPU가 나왔을 때 어땠죠? 이제는 TPU 세대다. 예, GPU 너무 비쌌는데 잘 됐다 하면서 엔비디아 관련된 시스템 반도체 박살났고,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 딥시크 사태가 한번 있었죠. 싸게 챗 GPT처럼 만들 수 있는 걸 중국이 갖고 있다. 그때도 반도체 종목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냐면, 주가가 좋으니까 이렇게 한 박자씩 카운터 펀치 치는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간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꺾일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딥시크, TPU, 그다음 터보 퀀트까지 기술이 나와주는 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기술들이 나와주는 게 오히려 좋은 거라고요. 왜? AI 시장을 더 크게 만드니까. AI 시장이 커지면 6배로 압축을 하든 60배로 압축을 하든 메모리 반도체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생각. 그러니까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많이 빠진 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일본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예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종전을 할 가능성이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때랑 비교를 하시면 되냐면, 관세 전쟁 때도 혼자 시작하고 혼자 끝냈잖아요. 근데 이란 전쟁은 지금 혼자 시작했지만 혼자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방인 이란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뭐 이란한테 15개 조항을 보냈다, 그리고 이란이 5개 조항을 받았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의견 조율이 일어나겠죠. 뭐 배상금을 주던 뭐 호르무즈를 어떻게 하던. 근데 다 좋은데, 제가 왜 셀프 종전이라고 하냐면, 이란은 쉽게 끝낼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내고야 쉽겠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보다 빨리 끝내고 싶을까요? 그러면 협상장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불리한 위치에 쓸 수밖에 없을 거고, 현재 이란 협상단에 모든 걸 맞춰주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지금 트럼프 못 믿겠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신 벤스 부대통령을 보내겠다까지 해서 협상단에 벤스 부통령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어떻게든 종전을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여기서 변수가 뭐냐면, 일단 주변국은 이스라엘이 급해지겠죠. 만약에 종전이 되면 이란한테 복수당하니까. 그리고 사우디.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약간 혁명 수출이라고 하죠. 예, 그런 자살 폭탄 테러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란을 다 쓸어내지 못하면 사우디한테도 그런 자살 폭탄 테러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빈살만이 트럼프한테 완전히 쓸어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한 변수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전쟁의 시작 자체를 트럼프는 이번에 잘못했다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혼자 48시간 얘기했다가, 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4.5 정도 되니까 갑자기 또 협상 시작했다,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물론 그때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보궐선거에서 마러라고 리조트,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살고 있는 곳, 그곳에서도 공화당이 졌습니다. 공화당이 3년 동안 이겼던 곳을 공화당이 졌어요. 그러면 트럼프의 현재 정치적인 입지도 엄청나게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셀프로 혼자 우린 이렇게 했고, 이란 뭐 이렇게 대표 호메네이 죽였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끝낼 수도 있다. 근데 끝낸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급반등이 들어올 것이냐? 저는 그건 또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일단은 지금 유전이라든지 가스전이 많이 폭파가 돼 있고, 또 이란 셀프 종전이라는 건 이란은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막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셀프 종전은 믿지 마시고, 만약에 셀프 종전이 나오더라도 유가라든지 달러의 움직임을 보셔라 라는 생각을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어서 나온 얘기인데, 납타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수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에서 뽑아가지고 뭐 비닐봉투 만들고 뭐 옷 만들고 뭐 그런 건데, 뭐 콘크리트 만들고 뭐 이런 아스팔트 만들고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원래 이 나프타 정제 기술이 좋습니다. 나프타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역수출하는 거죠. 수입을 해서 나프타나 항공유로 바꿔가지고 수출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수출력이 꽤 좋은데 이 수출을 못하게 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현재 비닐이라든지 이런 원료, 나프타 원료가 부족하구나. 조금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이다. 속도는 조금 빨라지니까 막 뭐 음식물 쓰레기 봉투 막 이만큼 사고 막 그런 사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는 할 건 아니다. 보시면 되고 오늘 시장이 가뜩이나 이 구글 터보 콘트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무너진 와중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유가가 아침만 해도 88불이었는데 지금 94달러까지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 또 얼어붙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걱정되는 건 저는 이제 고환율. 오늘도 지금 1,500원 윗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조를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조심하시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 제가 어저께 그렇게 좋은 시장에 자꾸 매도를 외치는지 아시겠죠? 사실은 시장이 좋을 때 매도하라, 주식을 파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게 되게 용감한 거예요. 왜냐면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이 하락되리라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이 추가 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더 팔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매도의 기준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나 우리가 저도 예측을 못해요, 요즘엔. 예측할 수 없이 흘러가기 때문에 매도를 해서 그걸로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무조건 현금으로 갖고 계셔라. 여러분들은 그러셔야 돼요. 꼭 좀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들 저 걱정돼서 그래요. 자,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만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제가 제약바이오는 좋을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을 많이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1위가 삼천당 제약으로 빡 올라섰고 어제 이제 장 종료 이후에 알테오젠 기술 수출 계약 나왔고 그렇게 되면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더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코스닥에서 누가 갈 것이냐. 만약에 반도체 지금 구글 이슈 때문에 못 간다고 하면 2차전지랑 제약바이오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여전히 좋게 본다. 보시면 되고 탈플라스틱 종목들은 테마주니까 하지 마시고 비료 하지 마시고 광통신은 괜찮다. 근데 약세업 좀 볼까요? 제가 광통신에 대해선 박수를 쳤고 통신장비는 조심하셔라 라고 얘기 드렸는데 시장 무너지니까 통신장비 어떻게 되죠? 웬만한 거 15%씩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정확한 타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 제가 통신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 드린 건 저번 주부터였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통신장비들이 그래도 또 갔어요. 또 올라갔어요. 근데 그 정확하게 제가 맞출 수 없다라는 건 실체가 없는데 너무 우리가 테마성으로 추격 매수를 한다는 게 아쉬웠던 거죠. 그치만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던 건 광통신 쪽은 여러분들 보셔라. 괜찮다 이거는. 광섬유, 강통신. 그러니까 통신 장비는 저는 탈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약세업종에서는 오늘 다 약세인데 좀 보고 싶은 반도체와 원전만 좀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끝으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